세 번째, 축이음 보시겠습니다. 축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을 이어주는 기계 요소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동력 전달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커플링이 되어 있고요. 운전 중에 동력 전달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이 커플링은 고정 커플링과 유연성 커플링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 커플링에는 어떤 커플링이 있는지, 그리고 유연성 커플링에는 어떤 커플링이 있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고정 커플링에는 머프 커플링, 마찰 원통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 고정 커플링에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종류의 커플링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플랜지 커플링의 키워드는 이 볼트입니다. 볼트. 이 플랜지 커플링은 주로 파이프나 축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돌출 원형판 모양의 부속품인데요. 그 두 축 끝에 플랜지를 달고 그 볼트를 고정한 후에 그 대형 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고정 커플링의 종류 중요하고요. 그 중에 플랜지 커플링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 커플링이 두 축을 딱 맞게 연결하는 그런 커플링이었다면 미세 정렬 오차를 허용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커플링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연성 커플링, 즉 플렉시블 커플링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플렉시블 커플링에는 올덤 커플링,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 그 다음에 기어 커플링, 고무 커플링, 체인 커플링, 그리드 플렉시블 커플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유연성 커플링에 해당하는 커플링들은 미세 정렬 오차가 발생하여도 허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진동, 충격, 흡수가 가능합니다. 올덤 커플링, 유니버설 조인트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중심선이 어긋났을 때 허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플렉시블 커플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정 커플링과 플렉시블 커플링을 구분하는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와 관계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다음 커플링 중 플렉시블 커플링이 아닌 것은, 우선 우리가 플렉시블 커플링이 좀 많기 때문에 고정 커플링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머프 커플링, 마찰 원통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이 고정 커플링이었죠. 여기서 고정 커플링, 머프 커플링, 마찰 원통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 3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머프 커플링 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러치 보시겠습니다. 클러치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커플링과는 달리 운전 중에 동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클러치가 되겠는데요. 클러치에는 이렇게 마찰 클러치, 전자 클러치, 유체 클러치, 원심 클러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러치의 종류만 좀 알아두시고요. 동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클러치, 끊을 수 없는 것이 커플링이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베어링 보시겠습니다. 이 베어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하우징 사이에 상대 운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축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기계 요소가 되겠는데요. 마찰되는 형식에 따라서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름 마찰을 하게 되면 구름 베어링, 미끄럼 마찰을 하게 되면 미끄럼 베어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중 방향에 따라서 레이디얼 베어링, 원주 방향입니다. 그리고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스러트 베어링, 그리고 레이디얼 베어링과 트러스 베어링이 합쳐진, 즉 원주 방향과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 베어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베어링 사용 시에는 진동 또는 충격 하중이 견디도록 해야 되고요. 먼지 침입에 주의해야 되고 윤활제 열화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먼저 미끄럼 베어링 보시겠습니다. 축과 베어링 사이에 윤활유의 유막이 형성돼서 미끄럼에 의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것이 미끄럼 베어링이 되겠고요. 회전짝을 이루는 두 요소의 접촉면에 미끄럼 작용 대신 구름 작용이 일어나도록, 윤활제에 의한 미끄럼 작용이 아닌 구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름 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뭔가 회전체가 필요한데 여기서 볼과 롤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 구분하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을 구분하시기 전에 이 구름 베어링이 이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이렇게 회전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징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마찰은 구름 베어링은 구름 마찰, 그리고 미끄럼 베어링은 미끄럼 마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 회전 속도는 이렇게 구름 베어링이 고속, 그리고 미끄럼 베어링이 저속입니다. 자, 하중은 미끄럼 베어링이 윤활에 의해서 미끄럼에 의해서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하중도 잘 견뎌낼 수 있고요. 자, 구름 베어링은 중하중에 사용이 됩니다. 정밀도는 구름 베어링이 더 미끄럼 베어링보다 높게 되고요. 소음은 볼이나 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발생하게 됩니다. 구름 베어링에서는. 반면에 미끄럼 베어링에서는 미끄럼에 의해서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윤활을 해줘야 된다는 거. 반면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간단한데요. 구조는 구름 베어링이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유지 보수가 좀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구름 베어링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을 비교한 내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베어링 장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열 유조에 의한 방법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열을 가해서 100도씨 범위에서 열박음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베어링을 정확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30도가 넘어가게 되면 베어링이 경도 저하가 일어나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하겠죠. 자, 100도씨 범위에서 열박음을 실시한다. 하지만 130도가 넘어가면 경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장착 방법에는 이렇게 가열 유조에 의한 방법과 고주파 가열기에 의한 방법, 프레스 압입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링의 호칭 방법이 있습니다. 호칭 방법에는 이렇게 기본교, 계열 번호와 안 찌른 번호, 접촉과 번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6208,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숫자로 호칭을 하게 되는데, 62 앞에 숫자 두 숫자의 의미는 계열 번호를 뜻하고요. 6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홈 볼 베어링을 뜻합니다. 08이라고 하는 것은 안 찌른 번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04 이상이 되면 곱하기 5를 해주면 됐었죠. 자, 이것은 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08이므로 곱하기 5를 해줘서 안 찌른 번호가 08이므로 안 찌름이 40mm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C2라고 하는 것은 클리어런스 기호를 뜻하고요. P6은 정밀도 등급이 6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찌른 번호 표시 방법, 이 내용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므로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에는 이렇게 유체 윤활, 경계 윤활, 극압 윤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 윤활이 이렇게 완전 윤활로 가장 이상적인 윤활이 되겠고요. 경계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증가하거나 속도가 저하돼서 유막의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윤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극압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국부적으로 금속의 융착과 전단이 반복돼서 저쪽 금속 부분이 융착돼서 눌러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윤활 방법은 유체 윤활 상태가 되고요. 경계 윤활, 극압 윤활이라는 윤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어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수치, 그 다음에 호칭, 안 찌른 번호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볼게요. 열박음 가열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열박음 가열 시에는 우선 조립 후 냉각할 때는 급렉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급렉에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둘레로 서서히 균일하게 가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둘레에서 중심으로 서서하게 가열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 내용. 대형 부품을 열박음 할 때는 기존기를 사용하고요. 2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재질의 변화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참고사항 핵심 키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박음을 위해서 베어링을 가열 유조에 넣고 가열할 때 몇 도씨 이상에서 베어링은 경도가 저하되는가?
130도였죠. 자, 100도씨 정도에서 우리가 가열 유지에 놓고 가열을 하는데 130도 이상이 되면 베어링에 경도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